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이벤트가 참 많은 날입니다. 첫 번째 FOMC 회의가 열렸는데 어제부터 열렸죠. 이제 오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인데 밋밋했다.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어떠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특별한 거 없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2%대로 낮아지면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또 달래는 말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밋밋했지만 안정적인 흐름으로 끌고 갔다. 곧 있으면 올해는 한두 번 정도, 저는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으면 3번 정도인데 선거를 앞두고 한 2번 정도 강력한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또 바꾸면 FOMC 의장을 바꾸면 오늘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참 들었는데 발표는 없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미친 반도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렇죠? 시게이트, 다음에 샌디스크, 인텔, 그 다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의 10%씩 다 올라가는 무서운 모습을 보이죠. 이유는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코스닥 150으로 돈이 미친 듯이 밀려오고 있다. 코스피에서 좀 소외받는 사람이 코스닥의 상승에서는 우리가 돈 복사를 좀 하자, 퐁어를 이겨보자, 돈이 미친 듯이 코스닥 150으로 들어오는데 이 코스닥 150에서 상위 20개 정도에 속하는 기업들, 그제는 월요일 날은 제약바이오가 AB를 20%씩 오르고, 어제는 에코프로 BM이 또 오르고, 이 내부에서 지금 돈이 놀고 있는데, 토핑 전략을 써라. 다시 한번 토핑 전략을 써라. ETF 한 50% 사고, 나머지 서너 개 종목으로, 3, 4개 종목으로 사서 주식을 맞춰서 포트폴리오 유지가 토핑 전략을 써라.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 토핑 전략에는 반도체 하나, 제약바이오 하나, 2차전지 하나, 기타 하나, 이런 식으로 대표 종목을 하나, 가장 큰 걸 맞춰서 토핑 전략을 써라. 그렇게 해야 포모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 ETF 50%를 산 게 이게 이제 포모를 방지해주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전략하는 대표적인 이게 이제 바벨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포모에 시달려서 돌아가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우는 마이너스 0.04, 나스닥은 플러스 0.32, 플러스로 좀 돌아서는데 그 다음에 S&P 500은 보합에 있다가 이제 플러스로 약간 돌아서는 것 같아요. 7천을 장중에는 찍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인 순간이다. S&P 500이 7천을 찍었던 건.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좀 삐질삐질하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트럼프 인기가 떨어지고 내부의 폭발적인 불만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트럼프 머릿속에는 오직 중간선거 이기는 것밖에 없는데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닌데 좀 정도 미국의 프레임워크를 잘 짜고 사람이 물질적으로만 부자다 우리가 존경을 합니까? 정서적, 정신적 그 사람의 품격, 품위, 나라의 품격, 품위가 필요한데 미국은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지금은 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미국과 이제 같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저들의 정치 형태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1월 FOMC 기준금리 동결 3.5에서 3.75, FOMC 반대 의견 2명이 냈는데 마이런과 윌러는 아직도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25bp를 인하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마이런이 계속 50bp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25bp면은 얘도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금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증시 3대 지수 원조 S&P 500 사상첫 7,000포인트 터치. 오늘 달러가 약세니까 금과 은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달러 약세 영향으로 금과 은 사상첫 5,300달러 돌파. ASML 작년 매출이익 사상 최대. 그러나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수요를 증명했지만 주가는 빠졌다. 엔비디아 미국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해야 된다. 국가 양자 컴퓨터 이니셔티브 우리가 최고다. 이걸 재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뭔가 국가적인 플래그십을 꽂고 도움도 주고 발전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 강력히 원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양자 컴퓨터 가격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ASML이 너무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빠져버리는 거. 좀 물음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 막상 실적 발표 빠진데 반대로 C게이트는 또 18%, 17%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반도체는 나쁘진 않았다. 네, 금일 주요 금융 지표 및 주가 취한 봅시다. 달러는 0.36 소폭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계속 약세로 있다. 오늘 소폭 강세 돌아서는 모습. 원달러도 0.25% 약세 1,435원. 엔달러는 1.14% 약세 153.99엔. WTI도 1.25% 상승했는 63.17달러. 금 가격은 3.59, 5,304달러 지나가고 있네요. 은도 5.41% 상승 111달러. 네, 금과 은이 달러 약세의 대안으로 많이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 국채금리 봅시다. 2년짜리 3.590, 2.12p 상승, 10년짜리는 4.264, 4.12p 상승. 좀 장기금리는 오르고 단기도 올랐는데 생각보다 금리 동결 이후에 예상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르는 것 같지는 않다. 좀 금리가 좀 올라줘야 미국 달러 약세가 좀 멈출 수 있는데 미국도 고민이 심할 것 같습니다. 알파벳 0.13% 하락, 테슬라 플러스 0.66, 엔비디아 1.72 상승, 오라클 0.23, 브로드컴 마이너스 0.71, 팔란티아 4.4. 이건 팔란티아가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많이 하락하는데 저는 이미 팔았다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저는 팔란티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1.12, 마이크론이 좋네요. 5.28%, 431.91. 마이크론이 좋은 것도 낸드 플래시 가격이 폭등했다. 네, 미주어증권 보고서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BJ 라켓이라는 분이 2020년 낸드 가격이 330% 폭등할 것이다. 파격적인 전망을 내는 거죠. 와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낸드 수요는 올해 20% 이상 증가하는 반면 제조사들의 생산량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고 분석이 있다. 낸드 수요. 미주어는 마이크로 목표 주가를 390달러에서 48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펩 투자는 이야기했죠. 240억 달러 차세대 랜드입니다. 랜드 시설. 고용량 스토리지 시장의 독점지를 굳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샌디스크, 시게이트, 삼성전자 전부 이제 랜드 시장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디램은 이제 휘발성이기 때문에 기억에 따라 날아가지만 랜드는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죠. 네. 오늘 시게이트가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스토리지 전문기업 시게이트가 오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데이터 센터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언급한 점이 마이크론에게도 호재가 되었다. 저장장치 정반에 걸쳐 공급 부족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메모리 대장주인 마이크론의 매수가 집중이 되었다. 또 PBR도 포워드도 11.12배 수준으로 낮아지는 모습. 네. 시게이트 주가 한번 볼까요? 네, 시게이트 19.17 대단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샌디스크 발표가 있는데 샌디스크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팔지는 않았는데 샌디스크는 이제 1,000억불까지는 가보자. 지금 760억불인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도 10.2. 인텔은 엔비디아와 협력설 때문에 올랐죠. 인텔은 엔비디아와 협력사. 가장 큰 기폭제는 엔비디아가 2028년부터 차세대 반도체 전략 일환으로 인텔과 협력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특정 데이터 센터 기술에 협력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인텔의 제조 역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다음에 18옹스트롬 공정 및 펜서레이크를 출시했다. 네, 인텔의 야심장인 18옹스트롬 1.4나노급 제조 공정 기반인 첫 제품인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코드명 펜서레이크가 공식 출범하면서 CPU죠. 그동안 제기되었던 인텔이 계획대로 칩을 생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렸죠. 네.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주가가 다음 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좀 낮춰주면서 이틀 빠지더만 3일 계속 올라오면서 다시 50달러 근처까지 회복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 1.35 샌디스크도 거의 10% 가까이 오르네. 지금 더 올랐습니다. 내일 저녁 실적 발표니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6개월 동안에 1140% 올랐으니까 11배가 오른 거죠. 와, 6개월,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 6개월짜리인데 50달러가 519달러까지 올랐으니까 11배가 올랐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네, 이거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인생 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정도 샀죠. 우리는 한 달 전부터, 한 달 됐나요? 한두 달 사서 거의 뭐 100%밖에 먹지는 못했는데 아쉽습니다. 인라인일이 만약에 3.03. 아무래도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면서 동결하면서 타격이 있는 것 같은 노버노디스크도 마이너스 3.93. 네, 비트코인은 1.16% 상승 89,399달러, 이더는 3,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는 4.64, 다시 20달러를 회복했네요. 옆으로 쭉 기는 모습. 네, 오클러도 8.06. 네, 대체 미국 정부가 온전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나오면 올랐다 떨어졌다.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받은 후에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온전주의 모습이 온전 방산 참 전력기계 다 그런 모습이죠. 네, 코이버도 어제 미친 듯이 오르던 오늘 마이너스 3.83. 아이온큐는 플러스 0.55, 리게트는 0.81. 제가 앞에서 이제 양자가 좋을 것 같다고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주가는 좋지는 않네요. 네, 로켓 쪽 한번 봅시다. 로켓넬 1.69% 상승, 사이드 스페이스 마이너스 8.52, 플래닛랩스는 마이너스 0.4. 오늘 로켓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한번 수장 수급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1352억을 팔고 국내 개인들이 샀죠. 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많이 산 것 같은데 코스닥 한번 봅시다. 이제 금융투자, 우리가 말하는 증권회사가 2조를 넘게 샀다는 것은 전부 제가 뭐라 해서 ETF라고 했죠. 네, 거의 ETF다. ETF에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4,800을 샀는데 이 자금이 그래서 150에 속한 종목을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것이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살 수밖에 없어요. 종가에 오전에 증권사에 돈이 들어오면 한 2시부터 또 땡기더라고요. 네, 시간적인 것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들어오면 사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가 플레이 해야 되죠. 네, 선물은 외국인들이 7,900억을 파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물은 단기 시각을 많이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자금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97조, 29조. 신용장부가 좀 늘었네요. 풀로 지금 신용장부를 때려서 지금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사야 하나? 네. 어제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 2차전지, 업황 회복, 리튬 가격 상승, 휴머노이드 배터리 납품부가 이런 쪽으로. 그래서 테슬라와 중국 쪽 얘들은 LG엔솔 쪽을 사는 것 같고 한국의 아틀라스 배터리, 아틀라스 노봇이나 이쪽은 삼성 SDI를 산다 뭐 이렇게 또 나눠서 보던데 거기에 서프라이드 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로봇 전일하라고 반도 2차 전지와 로봇의 동조화 배터리 싸움이죠. 배터리 규모가 로봇 배터리 규모가 크지 않다고 그랬죠. 크지 않고 전부 전고체로 갈 확률이 있고 상당히 여기는 LFP보다는 삼원계가 좋은데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어제 일단 시장에 리튬 관련 종목들 올랐는데 에코프로 머티, 웰크론한테 하이드로 리튬 코스모 화학인데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손을 대지 마라. 다 밑에 애들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우리가 NCM하고 NCA 그리고 LFP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높은 에너지 밀도죠. 네, 우리 삼원계가 에너지 밀도가 좋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있죠. 로봇은 휴머노이드는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그래서 삼원계가 필요하다. 유리한 이유는 제한된 몸체 크기에 로봇이 더 오랫동안 작업을 하기 위해 삼원계가 필요하다. 가벼운 무게도 LFP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가볍죠. 그리고 강력하고 정교한 움직임을 쓴 고출력 성능이 필요한데 삼원계가 순간적인 배터리 힘이 좋다. 저온 성능 및 상태 관리, 정밀리가 좋다. 삼원계는 겨울철이나 영하의 냉동 창고에 있어도 LF에 비해서 배터리 성능 저하가 적다. SOC 충전 상태, 즉 삼원계는 전압 변화를 통해 배터리 잔량을 비교적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LFP는 전압 변화가 거의 없어 잔량 예측이 어렵다. 갑자기 로봇이 멈추면 정밀 작업에서는 불리하죠. 예측 가능한 삼원계 배터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LFP 배터리보다는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 특히 삼성 SDI 배터리가 아주 좋다. LG엔솔하고. 네. 그래서 돈이 밀물듯이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있고
코덱스 코스닥 150 이게 1조가 넘었죠. 이게 이제 가장 크고 타이거 코스닥 150 이 두 개도 또 약간의 수익률 차가 있더라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있네. 인버스는 선물로 드리네. 라이즈 한두 분양이 많은 코스닥 150도 있으니까 하나 고르셔야 하는데 인버스는 고르시면 안 되죠. 네버리지 지금은 하려면 네버리지고 개인적으로는 1500 코스피 기준으로 1500포인트까지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복사에 참여하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다. 그래서 1등 알테오젠, 에코포리엄, 에코프로, ABL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 HLB, 리가캠, 펩트론, 리노공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인기가 있는데 어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ABL은 어제 좀 빠지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았고 뭐 이런 것들 리가 펩트론도 공매 많이 쳤던 것들이 뒤집는 것 같아요. 공매로 많이 넣고 리노도 좋은 모습. 파마 리서치는 바닥치고 올라오고 클래시스, 원익 IPS 네 제가 괜찮다고 봤죠. 매지온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 보로 이오 테크닉스, 원익 IPS, 디노공업 이런 종목들. 자, 2차전지, 저 반도체와 소부장과 관련된 모습들이죠. HPSP. 어제 알테오전이 시세를 굉장히 뿜었죠. 네, 뿜었는데 23조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 열심히 또 IR을 다닌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박순재와 엄민용의 신뢰성 타격이 좀 있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지금은 코스닥에 ETF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등 중에서 사서 올리는 수급의 문제인데 이럴 때는 수급에 맡겨야죠. 네, 그래서 저는 40만 원 이상에서는 팔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50만 원까지 가서 50만 원 오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NCM과 NCA 이야기 해드렸고 에코프로 PM 22조 3,900원까지 시총이 올랐습니다. 네, 어제도 22만 9천원까지 올라오는 모습 에코프로 BM이 저는 에코프로 BM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여기 3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코프로 BM 살만하다.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 조정받으면 좀 사들어가자. 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네, 코스닥에 그 순서들이 있으니까 이거 붙여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네. 네, 어제 이제 테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조 3,200억까지 테스가 아주 뭐 장대 양봉을 치고 오는 모습, 전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 이 증착 장비들이죠. 네, HPSP도 3조 6,960억까지 시총이 올라왔습니다. 네, 쭉 치고 올라오죠. 거의 뭐 2만 원대에 있던 것 같아요. 44,000원까지 HPSP 저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HPSP는 뭐 어떤 종목이냐? 이게는 이제 HPSP는 어떤 종류냐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하는데 반도체 웹 페이퍼에 과거에는 1000도씨 이상 고온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첨단 미세 공정에서는 높은 열이 회로를 망가뜨리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저온 고압 솔루션으로 망가진 웨이퍼를 손상을 좀 치료해 준 건데 HPSP의 장비는 450도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25기압의 고압과 100% 농도의 수소를 사용해 반도체 표면의 결합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회사, 장비를 만든 회사가 HPSP다. 독점적 진료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기술을 상용화하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하는 기업은 HPSP가 유일하다. 사실상 점유율 100%다. 네. HPSP 장비는 최첨단 시스템 반지 파운드리와 메모리 가공체 모두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장비인 거죠.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 인텔 등 톱티어 반도체에게 다 영업이익률도 50% 이상을 상회하는 미세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이 망가지는 것을 고열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치유해줘서 다시 웨이퍼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제조 제품이 HPSP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좀 반도체 소부장을 하나 사고 싶은 사람 니노공업과 HPSP를 제가 많이 권유하죠. 반도체 소자 표면에 결함을 수소로 메워서 성능을 높이는 공정, 이게 고압 수소 어닐링이란데 여기에 필요한 공정 장비를 만든 회사가 바로 HPSP다. 이것을 저온 공법으로 하는 거죠. 근데 고압으로 하면 깨지니까 독특한 기술과 높은 영업이익률, 또 주가도 바닥에서 이제 100% 올랐으니까 살만합니다. 네, 어제 뭐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뭐 반도체나 SK하이닉, 삼성전자, 2차전지, LG엔서, 삼성SDI, 포스코퓨처, LNF, 조방온, 반도체 소부장, 한미반도체, HSP, 파크원 시스템즈, 오니가이피스, 유진탱크, ISC, 리노, 전력반도체, STI, 바이오나 알테오젠, ABBL, D&D 파마트, 올릭스, 펩트론, 인투셀. 금융지주는 KB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제가 강력히 추천하죠. 네, 자동차는 현대차, 우주항공 좀 쉬어가야 될 것 같고, 미용기기 실리콘트 하나면 될 것 같고요. 기타 하이브, 네이버, RFHIC 이런 종목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론은 뭐 토핑 전략밖에 없죠. 네, 여러 가지 뭐 다 이야기를 해도 토핑 전략밖에 없다. 네, 토핑 전략. 코스닥 150 ETF 사고 50% 사고 개별 종목 서너 개를 사서 나머지를 구성하는 종목. 오늘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런 쪽으로 좀 2차전지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쪽들이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수급 공백도 심해서 조금만 사도 주가가 팍팍 치고 올라오는 거. 네, 하나는 정도는 사볼 만한 걸 찾으신 분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중에서 뭐 에코프로가 제일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돈 복사의 시대가 또 등장했다. 3월까지는 2월 제가 좀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제 생각하고 시장이 완전히 바뀌면서 저도 생각을 빨리 바꿨습니다. 쫓아가야 된다. 강력하게 쫓아가서 최소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벨 그냥 ETF라도 하나 150 ETF라도 하나 꼭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포모에 시달려서 죽으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돈 버는 하루, 네, 좋아서 그냥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